네, 안녕하십니까. 세종토개발 윤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부동산 관련 최초, 아마 제가 알기로 최초인 것 같아요. 최초로 이 새로운 방법으로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현장이 답이다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접 제가 현장에 가서 방송을 했지만, 이번에는 여기 실내에서 현장을 간 것처럼 방송을 할 텐데요. 그렇다고 제가 또 안 간 건 아니고 직접 가긴 했지만 현지에서 멘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현장을 스케치를 해서 실내에서 이곳에서 그대로 방송을 하는 거죠. 물론 현장감이 조금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혹시나 깜빡하고 놓쳤던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제가 화면을 이제 딱 정지를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으니까 아주 신선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기도 하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건데요. 바로 이 재개발 지역을 직접 가봄으로써 과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은 상황이 어떠하며, 그렇다면 재개발의 가능성을 본다면 어떤 면들을 봐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재개발이라는 거는 재건축에 비해서 규제가 좀 덜 가해졌기 때문에 많이들 재개발 쪽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 구역 지정이 되면은 가격이 급상승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재개발 가능지를 선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소액으로 이제 미리 선점해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또 시간과 노력은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먼저 이 재개발이라는 건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 지정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짝 공부를 하고, 실제로 임장활동을 통해서 서울의 재개발 지역이 지정된 세 곳을 다녀와 봤습니다. 바로 이 스색 중산 뉴타운의 증산 5구역, 그리고 방화 뉴타운의 방화 5구역, 그리고 6구역까지, 그리고 이제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성수 1구역을 다녀와 봤는데요. 솔직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제가 금요일에 갔거든요. 중간에 눈도 오고 뭐 춥고 아주 그냥 개고생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추울 때 안 나가려고 좀 했는데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나가면 재밌어요. 그럼 이 얘기는 이제 차차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정비구역의 지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살펴보면 일단 이 지정권자는 특별시 광역시의 시장, 그러니까 군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광역시의 시장 군수가 되는데 줄여서 특광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특광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하면은 이제 이것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전에 영상 중에 이 한강변 소액투자 편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디테일하게는 설명하지는 않는 걸로 하고요. 여튼간에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이 지정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서 그 지정 요건을 따져보면 일단 면적은 구역 지정의 면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 1만 제곱미터라는 건 3,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 3,000평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그리 넓진 않은데 축구장 면적이 7,140 제곱미터니까 이 축구장보다 조금 더 큰 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면적에서 이 첫 번째로 이 과소필지가 40% 이상인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과소필지 얼마만큼인지 아세요? 이 주거지역의 경우는 90제곱미터를 과소필지라고 하는데 이 90제곱미터는 27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필지가 90제곱미터인데 지정된 구역에서 이 한 개의 필지를 일일이 세밀하게 다 재봐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접도율은 40% 이하인 지역. 접도율이라는 건 또 이 4m 이상인 도로에 접해 있는 주택 수가 4m 이상인 도로에 접해 있는 주택 수가 구역의 40% 이상이 아니라 이하인 것이죠. 그러니까 차 하나가 겨우 들어가거나 차 한 대마저도 이 못 들어가는 도로에 접해 있는 주택 수가 많은 협소한 지역일수록 요건은 충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 호수밀도, 그러니까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을 말하는데, 호수밀도란 또 1헥타르에 있는 주택수인데, 또 여기서 무슨 또 이 1헥타르는 뭐야 그러겠지만은, 이 1헥타르는 구역 지정 요건에서 최소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인데, 그 면적의 주택수가 60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요건 중 한 개만 해당이 되면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여기서 의아해 하시는 게 있죠. 바로 노후화된 건물이 안 나와 있는데, 이건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건축물이 그 구역에서 60%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요건들이 있는데, 이런 건 전문적으로 세밀히 분석을 해야 하므로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육안적으로, 임장활동을 통해서 육안적으로 봤을 때 대체 구역 지정된 곳들은 동네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그냥 무작정 돌아보고 마실 나가듯이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이 한 구역 한 구역마다 세 가지 지정 요건을 한 가지씩 제가 집중적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산동에 있는 증산 5구역을 먼저 가볼 건데요. 이 증산 5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증산 5구역 여기 있죠. 예. 이 수색 증산 뉴타운 중 한 곳으로서 2013년 6월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고, 롯데건설로 시공사가 선정이 된 곳입니다. 이 증산역이 있는 대로변에서 증산 4구역과 경계를 하고 있는 곳으로, 증산 이제 4구역, 이제 5구역, 4구역과 경계를 하고 있는 도로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증산 4구역과 5구역 경계라고 할 수 있는 도로인데요. 뭐 보시다시피 도로 여건은 그리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왕복 2차로가 있는 도로 역시 5구역에 포함된 곳인데,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도로가 과연 몇 미터 될까 궁금할 수도 있으니, 제가 대략적으로 도보폭으로 재봤는데 한 폭이 제가 1m가 좀 안 되니까, 그러니까 4m는 좀 아슬아슬하네요. 그렇다면 이 도로가, 지금 이 도로가 4m가 넘었다면, 지금 이 도로에 접해 있는 이 주택들 있잖아요. 이 도로에 접해 있는 주택 수가 구역 전체의 40% 이하여야 한다는 말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도로 이제 뒤로 해서 뭐 옆으로든 뒤든 옆이든 어쨌든 간에 이런 좁은 도로들이 질비할 텐데, 여기에 접해 있는 주택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구역 지정이 됐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육안적으로 봐도 4m 이하 도로들이 질비하고 주택들이 빼곡하게 지금 보이는 것을 지금 분할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곳은 약간 구릉지라서 오르막길을 조금 올라가다 보면 바로 이렇게 이렇게 높은 곳에서 동네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동네가 좀 한남 뉴타운과 좀 비슷한 형태의 구릉지죠. 전체적으로 노후된 이 주택들이 따다다다다다닥 붙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수막을 보아하니 지금 관리처분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뭐 짐작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구역 전체를 이제 한 바퀴 싹 돌아본 결과, 이 느낀 점은, 제가 다른 재개발 지역들을 둘러봤지만 생각보다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 쾌적성은 그리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냥 조용하고 사람 살기 썩 나쁘지 않은 곳 같았는데, 굳이 이곳이 구역 지정이 안 되더라도 그리 반발은 심하지 않을 정도인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곳보다 더 심한 곳이 훨씬 많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방화 유타운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여기서는 이 과소 필지가 40% 이상인 곳인가를 좀 육안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방화 유타운 중에서도 5구역과 6구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 가는 길에 이렇게 우측으로 보이는 이 도로 이쪽으로 우측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이쪽이죠. 예. 보이는 곳이 이제 6구역인데요. 여기는 사업 시행가가 났지만 아직 시공사 선정은 안 된 곳이죠. 그리고 이렇게 차에서 바로 내려서 이렇게 걸어간 곳이 바로 5구역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각보다 넓은 도로가 나왔고요. 아무리 뭐 재개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차 한 대 겨우 들어가는 골목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넓은 도로들이 있는 걸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봐서 적도율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곳곳에 도로가 잘 놓여져 있는 부분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소필지를 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살펴보면은, 임장활동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한계가 있죠. 남의 땅 필지가 어디서부터 뭐 어디까지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곳을 또 안다 치더라도 줄자로 이렇게 싹 재봐가지고 넓이를 가로 세로 재봐서 넓이를 계산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지번을 알아내서, 그 구역의 지번을 알아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떼서 일일이 조회해서
조회하는 뭐 방법밖에 없는데요.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겠죠. 하지만 누가 이러겠나 싶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게 이제 정말 딱 보이는 4m 이하 도로라고 할 수 있죠. 꽤 있는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보다 넓은 도로 역시 꽤 있었고, 도로도 보면은 지금 거의 새로 깔린 것 같지 않아요? 예, 새로 깔린 듯한 나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제 현수막에 보이시죠? 현수막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직 시공사 선정이 되지 않아서 시공사에서도 광고를 하듯이 현수막을 걸어 놓네요. 그리고 이번에 또 현대산업개발에서도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고요. 이 주변 부동산에 제가 이제 다니면서 물어본 결과, 여기는 왠지 시공사 선정은 아마 GS로 선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이쪽에 보면은 이제 제가 도로 폭이 되게 좁잖아요. 지금 여기 또 직접 제가 이렇게 재봤어요. 도로 폭으로 한 3m도 채 되지 않는 도로들이 이제 호수밀도도 있는 도로에 호수밀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곳은 예전에도 많이 와본 곳이지만 과소필지는 실질적으로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서 솔직히 잘 모르죠. 하지만 노후도나 접도의 호수밀도는 꽤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외에도 여기는 구역이 해제된 곳도 있는데, 특히 7구역, 방화 7구역은 방화 유타운에서도 유일하게 더블 역세권 지역인데, 이런 곳이 어떻게 보면 재지정된다면은 사업성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으니 그냥 눈으로 많이 익혀두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지역인 성수 전략정부 구역을 가서 한번 호수 밀도도 한번 체크를 해 볼 텐데요. 여기 역시 이 가운데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크게 양갈래로 나뉘어지는데, 이렇게 지금 마을버스도 좀 지나가죠. 마을버스까지 다니는 왕복 2차로를 따라서 이 1구역 안에 아무 도로나 지금 골목으로 무작정 들어가 봤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좀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얼핏 내가 딱 골목 들어왔을 때 한 1,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인데,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이 호수 밀도를 이제 측정하고 싶은데, 그럼 뭘 봐야 되냐 싶으면은,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골목길 있잖아요. 골목길 바로 좀 이쯤에 지금 3개층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3층짜리로 보이는 지금 빌라가 보이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다세대 주택이다 그러면은 한 3개층 되니까 최소한 3세대는 살지 않을까 싶을 텐데, 이거는 그렇게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건축물의 동수, 그러니까 건축물 한 개 건축물당 한 호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3세대가 사니까 3호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역, 그러니까 1헥타르 1만 제곱미터 안에 이 건물의 동수가 60호 이상이라면 요건은 충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시면 그냥 건축물의 동수를 측정하면 되는 거겠죠. 하지만 이거 역시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멀리 보이는 저 건물, 높은 건물 하나 보이시죠? 저희가 지금 트리마제인데, 그러니까 이 카메라로 찍으니까 이 정도인데 실제로 가보면은 상당히 가깝게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딱 봤을 때 참 상반돼 보이는데, 이것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저거처럼 변할 곳인데, 현재로서는 도무지 상상이 안 가죠. 이 부동산 투자는 현재를 봐서는 안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와보면 도무지 미래의 모습이 상상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눈에 보여야 가격이 더 오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더 가볼게요. 그럼 보면 이렇게 좀 좁은 통로가 하나 나오잖아요. 여기를 쭉 가면 뭐가 나올까요? 한강이에요. 이렇게 가슴이 확 튀어지는 한강이 딱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좋은 입지에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오래된 집들이 있는 건 너무 낭비라고 이제 생각이 되네요. 네, 제가 이렇게 이제 세 곳을 둘러봤는데요. 더 많은 곳을 가고 싶은 건 맞지만 시간적인 좀 한계도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제가 짚어가지고 다녀와 봤습니다. 뭘 느끼셨나요? 어렵다.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는 느낌을 가지셨을 텐데요. 맞죠? 일반인 이런 걸 일일이 조사하고 다니는 건 힘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토지대장 떼보고 건축물 대장 떼보고 조사한 걸 토대로 또 전체의 몇 프로인지 계산까지 해봐야 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좀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대강으로라도 이 구역 지정된 곳을 눈으로 익혀보라는 것입니다. 익혀볼 때 그냥 마실 나가듯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정도는 머리에 생각을 해두시고 현장을 나가더라도 염두에 두시면 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구역 지정이 되면은 투자하기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재개발 가능지라든지 추가 편입 지역을 좀 눈여겨보셔야 할 텐데, 그렇다면 제가 서론에 말한 것처럼 일일이 따져가면서 분석을 해보셔야겠지만 이건 결론적으로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임장활동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렇다면 대강 이렇게는 생겼구나, 이렇게는 생겼구나라고 좀 익히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이 포털 사이트 지도에서도 로드뷰를 통해서도 아실 수는 있겠지만은 한번 들어가 보세요. 4m 이하 도로는 차가 대부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로드뷰를 찍지도 못할 뿐더러 업데이트가 상당히 느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정확한 현재 로드뷰이니까 많이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청자분들은 각각 찍어놓은 좀 눈여겨봤던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지역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방화 7구역이라든지 뭐 용산의 청파동, 그리고 서계동,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신당동, 그리고 도남동, 뭐 이렇게 되게 많아요. 많지만 이런 곳에 관심을 가져보고 뭐 임장활동을 나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날씨에 직접 나가서 돌아보고 왔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날이 따뜻해지면은 더욱 자주 나가고 더욱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